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한 옵션 매물보다는 이제 상담 메일이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명도와 관련된 상담인데요. 때마침 이제 저희 이제 스파레즈 37기도 마감이 되면서 이제 명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면 이제 낙찰을 좀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명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하고, 네. 낙찰 후 이제 선순위 세입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명도를 되게 이제 많이 하죠.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불편감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이다. 경매의 90%는 말이다. 응?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하라. 그럼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스파레즈에서는 2달간 이제 화상으로 동기들하고 이제 쉬지 않고 이제 매일매일 토론을 하라라고 이제 오더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교육 후기를 꼭 한 개씩을 적어보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카페에다가도 자기들의 어떤 느낀 점, 후기, 또는 이제 어떤 자기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예를 들면은 다수의 회원들을 위해서 내가 습득한 정보를 올리는 행위. 이런 게 다 뭐냐면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전부 다 말을 잘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어디서 따로 시간을 내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 조사할 때 말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주죠. 그 다음에 4가지 화법을 주고, 여러 가지 것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연습도 2달 내내 진행을 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말을 잘해야 명도를 잘하고, 말을 잘해야 시세 조사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그 사람의 뉘앙스를 빨리빨리 눈치채죠. 뉘앙스를 몰라버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부족한 사회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화법 연습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느낌을 개발한다든가, 뉘앙스 파악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이 모든 것은 말에 있다. 그래서 말을 자주 해야 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려면 글을 조리 있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낱낱이 얘기해도 그걸 안 하잖아요. 그 말재주가 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명도할 때 에러를 먹게 됩니다. 물론 시세조사 할 때도 에러를 먹겠죠. 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산에 사는 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메일에 있는 거를 긁어오니까 조금씩 편집이 좀 됩니다. 저는 평소에 강의를 애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이메일 좋습니다. 이거 뭐냐? 이렇게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집 근처에 빌라를 하나 낙찰 받았고요. 낙찰 받고 명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고 세입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가고 2번째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항상 2번째 안에서 쇼부를 칩니다. 거의. 세입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서 법원에 가서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드물지만 있는데요. 이제 경매 과정을 통해서 한 이제 뭐 5개월, 6개월 또는 심하게는 한 9개월째까지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집행관도 왔다 갔다 하고 감정평가사도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우체부가 끊임없이 옵니다. 왜냐면 이제 송달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법원에서 입찰이 실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경매 잡지를나 이제 경매 사이트를 보신 분들이 이제 빈번하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제 경매할 때.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1차, 2차, 3차 낙찰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불안한 거다,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낯선 사람이 문 앞에서 그 어떤 기웃거리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경매, 자기가 사는 집이 이제 경매를 받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안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사람들도 늘 이렇게 전화를 먼저 하고 문을 두들기는 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예.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인데 전입신고도 선순이고요.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네. 소액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했다. 그리고 선순이다. 배당 요구도 했다. 그러면 이분은 하등에 꺼리낄 게 없이 돈을 자기의 돈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더 여유를 부릴 수도 있죠. 뭔가 나야 뭐. 왜냐면 이제 그 경매를 당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법무사를 통하든 또는 중개사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인 어떤 지식을 쌓게 마련이므로 나야 뭐 선순위고 배당 요구했고 소액 임차인인데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돈 다 받아 나가면 되는데 아이고 귀찮다 너희들 전화 받기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도 아닌데 왜 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귀찮음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서 얘기라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 사람은 그러겠죠. 만날 필요도 없다. 나는 돈만 주면 간다. 그 돈도 법원에서 받는다. 뭐 이런 이유들,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 임차인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그러니까 굳이 나는 뭐 이 꼴저꼴 보는 게 싫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분하고 빨리 상의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뭔가 좀 더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선순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가 늘 말했죠.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를 갖고 있다고.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있는데 굳이 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얘기 없어. 우리도 할 얘기는 없어. 그러나 할 얘기가 한계 정도는 있죠.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세입자는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있어요. 안 나갈 권리. 그죠? 이 세입자는 안 나갈 권리를 딱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까지 안 나가냐? 다 받을 때까지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고 배당 일이 있겠죠. 잔금을 치르겠죠. 잔금을 이때 치르면은 잠금 기일 이후에 한 달 있다가 배당 일자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있다가 이 배당 일자가 잡힐 때 이때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배당에서 이 그 세입자가 다 받으면 이날 배당 받은 날부터 다음 날부터는 이제 우리한테 월세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연락이 없는 건 네 맘이다. 네가 전화 안 받는 건 네 맘인데 돈 받은 다음 날부터 나한테 월세 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돈을 받을 때 우리한테 명도 확인서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까지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명도 확인서를 그날 받아가야 되니까. 자, 요거가 하나가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첨언할 수 있는 거겠다.
당신이 배당일자에 돈을 받으려면은 명도 확인서 내가 써준 거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문자를 보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만약에 그런 거 없이 확인서를 내가 줬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일자를 지난 이후에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까지 완벽하게 이사를 해야지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명도 확인서를.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용건은 별거 아니다. 요 얘기를 던지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문자로 던지면은 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때부터 돈 내야 되니까. 그리고 명도 확인서 안 주면 돈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낙찰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일이 지났는데 그죠? 배당을 받고 일부 못 받은 돈이 있겠죠. 못 받은 돈. 그죠?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을 미배당금이 있어. 미배당금을 받을 때까지도 안 나가. 그때까지도 이제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죠. 그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일에 명도 확인서를 써줄 수도 없지만 이때는 당연히 미배당금이 있다는 걸 알죠. 선순위면. 그러니까 이때는 명도 확인서를 조건으로 하지 않죠.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배당일에 돈 받으려고 명도 확인서를 가져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버리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도 확인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명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배당금이 있으면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받는 분처럼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요 사안대로 명도 확인서를 내가 줄 테니 연락해라. 그죠? 그 다음에 배당일 지나면 네가 나에게 월세를 줘야 되니까 연락해라. 이제 그런 어떤 그 본문의 내용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사유회가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인사말, 여기는 이제 본문. 본문은 뭐예요? 우리가 접촉한 이유. 그죠? 그 다음에 이 본문 중에가 약간의 이제 당신이 이러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사실 고지. 그죠? 뭐 이런 것도 좀 넣어놓으면 연락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자를 또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글재주라는 걸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은 타고나지 않아요.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중개사들하고 나중에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세입자랑도 주고받을 때도 주로 문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글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오해가 생기고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오해하고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거를 더는 방법은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글이 곧 뭐합니까? 문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습 많이 하세요. 예. 오늘 상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